이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플라톤은 아테네 7대 현인이라고 불리는 솔론의 6대 손입니다. 집안 대대로 귀족 집안, 정치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원소나 조조처럼 그런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. 이 솔론이라는 인물은 최초로 민주주의라는 법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. 지금의 민주주의랑은 좀 다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 법을 세운 인물이고요. 우리가 현재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이라고 해서 향연, 소크라테스 변명 이런 대화편들 있잖아요. 그런 대화편들을 읽을 수 있는 이유의 90% 이상이 이 플라톤의 저서들 때문입니다. 그 당시에 촬영하는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. 누군가가 스승이 말하는 얘기들을, 철학들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이 당시에 플라톤이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다 이 플라톤 때문이다.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. 집안 대대로 정치가 집안이었으니까 원래 꿈이 플라톤이 정치가였어요. 정치가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수사학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셨어요. 20살 무렵에. 근데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28살 되는 무렵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본 후 이 정치라는 이 세계의 환멸을 느껴서 철학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. 그 철학 여행에서 이제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구축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카데메이아를 설립을 합니다. 이 학원 같은 개념이 지금의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하잖아요. 그게 이 어원이 이제 아카데메이아라고 할 수 있고요.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. 고대 그리스 역사에 그 수많은 천재들이 몰아서 나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피타고라스도 그 시대 사람이고요. 탈레스도 마찬가지고요. 과학자, 철학자, 수학자, 기하학자 그런 개념들이 그때 거의 다 탄생을 했고 후세들이 그때 탄생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기하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천재들 중에서 3명을 꼽아라고 하면 소크라테스,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 이 3명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. 이 3명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.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시죠. 짧고 굵게 인생을 살았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고요.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 어제 꿈에 백조가 날아와서 내 품에 안겼는데 그게 바로 너로구나. 이건 마치 태몽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. 참 흥미롭죠. 정치가의 길로 들어섰어야 했는데 원래의 꿈대로 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.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이제 꿈을 접습니다. 그래서 28살 무렵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는 철학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그로부터 약 50여 년 동안 소크라테스 대화편 약 20여 권의 저서를 작성합니다. 그리고 40세 무렵에는 자신의 철학교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합니다. 플라톤이 20권 가까이의 저서들을 대화편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책들을 한 50여 년 동안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 초창기에 쓴 책이 있고 중기에 쓴 책이 있고 이 후기쯤에 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책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초기에 쓴 벨론이나 프로타고라스라든가 크리톤 이런 책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들은 얘기들을 대부분 가급적 그대로 적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초기 작품들이 있고요. 이 철학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많이 또 깨달았고 또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.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자기의 사상을 반반씩 섞었다고 평가받는 이 중기의 작품들이 있고요. 후기에 쓴 이런 작품들은 소크라테스를 대화편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긴 하는데 거의 다
대부분은 자기의 주장이다, 플라톤 자신의 주장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후기 작품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가장 재미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 중에서 이 중기쯤에 작성한 이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서 이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동굴 그림만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, 이게 단계별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 철학에 또는 참된 진리에 눈을 뜨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.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